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반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이죠. 미국 시장은 빠지진 않았는데 윗꼬리가 들렸죠. 네, 윗꼬리가 들렸다. 어제 하루 반짝하고 오늘 물론 오르긴 했지만 이 꼬리가 달리면서 차익 실현이 나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우리 한국 시장도 차익 실현에 오늘 좀 시달릴 가능성, 윗꼬리에 시달릴 가능성, 이 가능성이 남아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하다. 그렇죠? 윗꼬리. 두 번째는 이제 7만 전자를 떠나서 8만 전자, 9만 전자 싸움으로 가는데 이 장의 마지막은 삼성전자가 9만 전자를 돌파하니만이 이 설레발이 가장 왕성할 때가 이 장의 끝이다. 그러면 이 대순환의 가장 큰 어떤 맥스 꼭대기를 잡아야 될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저는 단순하다. 삼성전자가 9만 전자가 돌파할 거라고 온 시장에서 설레발이 칠 때가 그때가 꼭대기이다. 이제 7만 전자 후반대 왔으니까 아직까지 먹을 게 남아있는 거죠. 제가 항상 장을 지금 7분응선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7분응선에서 계속 쉬다가 이제 8분응선을 향해서 가고 있다. 8분응선, 그 다음에 9분응선, 그 다음에 10분응선 꼭대기인데 이 8분응선에서는 한국의 반도체들 1분기 실적들이 지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는 분야는 뭐냐? 반도체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반도체 수출, 재고, 감소, 가격 상승 모든 게 다 최고다. 어제는 또 젠슨 왕이 삼성 부스에 가가지고 사인을 했다는 거죠. 네, YTN에서 제가 봤는데 와 대단한 거죠. 이런 퍼포먼스 삼성을 돕기 위해서 뭔가 엔비디아가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정성적인 도움을 주는데 그거라도 있어야죠. 삼성전자가 8만 전자, 9만 전자 꼭대기에서 마지막을 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부터 들어가면 단타밖에 존재를 하지 않죠. 뭘 이제 지속적으로 사는 건 좀 위험하니까 지금 들어가면 플러스 15% 정도로 보고 먹고 나오는 전략.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반도체, HBM, AI 관련 종목들은 목표 시점 있잖아. 5천억, 7천억, 1조, 3조 딱 그 다 가격이 오면은 팔고 조금씩 현금화하는 전략. 셀인 메이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 꼭 담아야 한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을 보죠. 다우는 0.74, 나스닥은 0.25, S&P 500은 0.32. 네, 다 끝이 좀 안 좋은 모습이죠. 네, 다우만 좀 잘 버티고 나스닥, S&P 500 모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시장에도 오늘 이러한 모습, 윗꼬리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추경 매수를 하면 안 되죠. 단타를 치든지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추경 매수는 아닌 것 같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2월 기존 주택 판매 전월비 9.5% 상승 1년 내 최고. 이 주택이 굉장히 CPI라든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이게 어떤 사그라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다만 경제는 여전히 기초와 펀더멘탈의 튼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2월 경기 선행지수 전월비 0.1% 상승, 2년 만에 선행지수가 첫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 정말 미국 경기 대단하네요. 미국 정부 애플 반독점 혐의로 소송을 걸었다. 경쟁업체의 웹 제공을 막았다는 이유로 애플에 대해서 반독점 소송을 걸었는데 애플이 오늘 빠졌습니다. 네, 레딧이 이제 SNS 소셜 미디어에 레딧이 상장을 했는데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장중 70%나 급등을 하며 초대박이 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BOE가 기준금리를 5.25%를 유지했다. 5차례 연속 동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0.25%포인트 25bp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주요국 가운데 첫 금리 인하 사례가 나왔죠. 스위스. 터키는 기준금리를 45에서 50%로 깜짝 인상을 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네, 5%나 오르는 거죠. 금 선물은 온수당 2220달러를 돌파했다. 장주 신고가의 경신이다. 굉장히 금은 사실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굉장히 강하죠. 그 다음 달러 약세에 대한 해지 기능이 강한데 이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인 금으로 돈이 몰린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한쪽 분야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돈을 선거를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뭔가를 돈을 조일 수 없다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다 튀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 각국 정부가 그동안 채우지 못했던 금을 또 현물을 채우는 그러한 모습도 영향을 미치고, 금선물, 비트코인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좀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속에 뭔가 이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좀 속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달러 지수 한번 봅시다. 0.64% 다시 상승해서 올라왔는데 103.705 빠지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WTI 선물은 마이너스 0.37% 하락, 80달러까지 내려왔네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와서 다시 75달러 정도로 WTI 선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 한번 봅시다. 다시 살짝 올랐는데 2년짜리는 4.641, 3.6bp 상승. 어제 이제 단기금리가 6bp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반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10년짜리 4.271, 0.02%포인트, 0.2bp, 0.002bp가 얘가 0.2bp가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ARM은 1.74% 상승을 했습니다. 133달러. 애플은 마이너스 4.09, 많이 터졌죠. 네, 독과점에 좀 걸리는 그러한 모습. 엔비디아는 1.18% 상승, 네, 914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AMD는 0.07. AMD가 참 충격을 많이 받네요. 네, 조정이 확실히 나타나는 모습. 뭐 저희는 300달러까지도 예상을 했는데 기다려야죠. 견뎌야 되죠. 네, 견뎌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장에서 천덕꾸려야 된 테슬라는 마이너스 1.62% 하락, 172달러. 일라인일리 0.01% 상승. 마이크론 14.13. 어제 뭐 장 시간에서는 18%까지 올라갔었는데 14%로 좀 줄었습니다. 아쉽네요. TSMC 1.97% 상승. 비트코인 1.52% 하락해서 64.696. 네, 오늘은 비트코인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첫 번째 주제가 마이크론 실적을 한번 뜯어보자. 왜 그러냐면 이 마이크론 실적이 지금 이제 마지막 7분 능선을 넘어와서 8분 능선을 이끌고 가는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모습이 더 클 것이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을 뜯어보면 무엇이 좋아졌는지 무엇이 나빠졌는지, 이걸 삼성전자에서 곧 다음 이제 4월 7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 함의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이크론의 실적을 한번 뜯어보고 거기서 조목조목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함의는 뭔지,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보였죠. 마이크론의 24년 2분기, 우리는 1분기인데 매출과 EPS는 58억 2천만 달러. 그 다음에 BPS는 0.71달러. 그렇죠. 이게 이제 핵심이었죠. 마이너스 0.21달러를 예상했는데 0.71달러. 무엇이 이렇게 예상치를 상회했느냐. AI 서버 수요가 강세다. 첫 번째는. 두 번째, 전방 시장의 완연한 수요 회복. 이 수요 회복, AI 서버 강세, 메모리 산업 전반적인 감상 영향으로 메모리 가격이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 D램은 QOQ로 19% 상승, 낸드는 30%나 상승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서버 수요가 강세고 시장에서 수요가 되살아나고 메모리 가격이 상승을 했다. 이 세 가지가 마이크론의 실적의 키포인트였다. 특히 PC와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에 따른 고객사들의 전략적 구매 수요가 관찰됐다. 다시 한번, 그동안 시장의 천덕꾸러기였던 PC와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에 따라서 고객사들이 전략적으로 구매 수요가 증가했다. 즉 재고를 채웠다는 거죠. 네, 비었던 재고, PC와 스마트폰 쪽에서의 비었던 재고를 수요 증가를 대비해서 채웠다. 이게 마이크론의 주가 상승의 실적 상승의 동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버 수요 강세, 전방에서 수요가 살아나고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PC와 스마트폰의 출하량 증가, 이것은 구매 수요, 재고를 증가시킨 원인이 됐다. 이렇게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걸 뒤집어보면 AI가 이끄는 메모리 수요가 확실히 1차적으로 상승의 원인이었고, 타이트한 메모리 공급, 수요 공급 모두에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상장 사이클로 반도체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GPU, ASIC 반도체 등 고객사들의 HBM 출하와 콜이 활발히 진행 중임을 밝힌 동사는 2024년에 HBM 물량이 이미 완판되었다고 밝혔다. 와, HBM 물량이 아직 생산도 안 했는데 이미 완판이 됐다는 거죠. 최근 엔비디아가 공개한 블랙웰 GPU에 동사 HBM3E가 탑재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일단 한 선수 나왔네요. SK 하이닉스와 HBM3E가 들어가는 것은 동사 마이크론, 양산이 시작된 동사의 HBM3는 금번 분기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강조를 했다. 지금 이번 분기부터 이미 마이크론이 생산한 HBM3E가 엔비디아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블랙웰이 들어간다. 동사는 AI PC와 AI 스마트폰 내 대당 DRAM 탑재량이 기존 대비 각각 40에서 80%나 더 늘어났고 5에서 100%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AI 서버뿐만 아니라 AI PC, AI 스마트폰에 대한 전망 역시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다. 온 동네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건데,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블랙웰에도 자기 GPU에 대해서 HBM3가 자기까지 탑재가 되고 이번 분기부터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올해 자기들이 생산된 HBM은 전부 완판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AI PC와 AI 스마트폰에 자기들의 PC가 DRAM이 40에서 80, 50에서 100%까지 증가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요는 이렇게 좋은데 공급은 HBM 램프업으로 제한적인 전망이다. HBM이 이제 뭔가 출하량을 늘리는데 당연히 레거시 쪽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레거시 DRAM이나 낸드 기본에 들어갔던 범용 쪽에서가 수급이 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는 테크노드 기준 HBM3가 DDR5 대비 3배나 많은 웨이퍼가 소모된다. 이쪽으로 모든 전사의 능력과 모든 그 물질적 후원이 다 HBM3로 가는 거죠. DDR5보다. 이렇게 된다면 타이트하다. DRAM 공급이 타이트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HBM4에서는 3배 이상의 웨이퍼 소모가 예상된다는 거죠. 향후 갈수록 웨이퍼가 기존 범용 DRAM이나 범용 낸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HBM3나 HBM4로 간다면 당연히 기존 레가시 제품의 공급은 줄 수밖에 없다. 이게 주가 상승, 가격 상승의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지속적으로 IR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번 실적의 함의를 한번 다 뜯어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공급이 부족할 거다. HBM 쪽으로 모든 것이 역량이 쏠려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레거시 공정에서 생산돼야 할 물량이 줄 수밖에 없다. 공급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도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히려 더 두 회사는 마이크론보다도 HBM의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든 자원이 쏠러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했고, 두 번째로는 좀 심리적으로 경계감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경계감도 좀 나타나는 모습도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유가 상승이 지금 복병으로 나왔다. 한국 인플레 기대는 높진 않다. 하지만 유가가 지속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신호를 주지 않고 있다. 밸류에이션 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유가 상승이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해주는 것을 막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유가가 상승을 하고 S&P 500 12개월 예상 퍼는 좀 낮아지는데, 이 퍼가 높아져야 주가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21배까지 같은 게 지금 18배에서 19배 사이까지 낮아진 거죠. 미시간대 1년 된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S&P 500 12개월 퍼도 21% 이 정도로 달려 있습니다. 유가와 S&P 500,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과 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유가 상승은 분명히 미국 시장에 S&P 500의 퍼를 높게는 못 주고 밸류에이션을 잡고 내려올 것이다. 따라서 유가가 현재 걸림돌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유가가 다시 $70대로 내려온다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을 높게 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풋콜 페리티는 뭐냐. 풋을 콜로 나누는 건데 분모에는 콜이 있고 분자는 풋인데 풋콜 페리티가 낮았다는 것은 풋옵션보다는 콜옵션을 많이 샀다는 거잖아요. 지금 콜옵션을 많이 사서 풋이 많이 줄어든 게 역사적으로 시그마 표준 편차의 중간 정도로 와 있다라 보면 그만큼 사람들이 콜 주가 상승에 강하게 배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낙관적인 일이 아직 극단적인 한테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아주 풋이 거의 없고 폴만 있다는 뜻인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당장 추격 매수할 상황은 이제는 좀 아닌 것 같다. 이 점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너무 콜 쪽으로 몰려있다. 매수 쪽에 몰려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심리가 7분응선을 넘어서 8분응선까지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큰 강세장에서는 항상 뭐랄까 또 오버웨이트가 있는 거죠. 오버웨이트 빠질 때도 또 언더웨이트가 있듯이 이런 것들을 가속한다면 상당히 지금은 리스크는 있지만 팔 시기는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숫자를 보기는 하지만 쫄 필요는 없다. 또한 가장 중요한 실적 측면에서 2024년 미국 기업이 이익 조정, 하향 조정이 완만하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이제 2024년인 것 같은데 완만하다. 2025년 EPS고 2024년 EPS는 그렇게 한번 빠진 후에 옆으로 길 확률이 높아 보인다. 미국 기업 이익 마진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순이익 마진이 나쁘진 않죠. 네, 그렇습니다. 반면 2024년 한국 기업들의 이익은 소폭 하향 조정 중이다. 좀 미국과 다르게 꺾여서 내려네요. 코스피 순이익 마진도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빠지지는 않고 있네. 더 올라가진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살짝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한국도 미국의 이러한 상황이 떡고물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떡고물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또 재밌는 걸 한번 봤는데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당선 확률이 역전이 됐어요. 바이든이 치고 올라오고 트럼프가 살짝 빠지는 그러한 모습.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트럼프는 지금 맥스를 치고 있고 바이든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굉장히 근소하게 표차가 줄거나 살짝 똔똔이거나 역전도 가능한 상황. 항상 쫓아가는 자가 더 탄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고무적인 이야기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 2월 PCE 물가지표가 발표되죠. 네, PCE 물가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큰 기대 이미 뭐 CPI고 PPI고 다 높게 아주 서프라이즈해서 우리를 충격에 몰았는데 미국 PCE 물가지수도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똔똔만 쳐도 그나마 다행일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총선 분위기로 몰고 갈 건데 요즘 이제 전철 타다 보면 많이 인사들 많이 하시죠. 보면은 선거 전에는 역시 항상 주식이 좋았습니다. 지금 일주일 전이니까 4월 5일인가 10일인가 선거하는데 2주 남았는데 2주면 이 정도죠. 선거 이렇게 나름대로 과거 여러 번을 선거를 치렀던 것을 보더라도 주가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본 선거 후에 주식은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물론 여당이 승리하냐 야당이 승리하냐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선거 전 4월 10일 전까지는 주식시장은 과거 16, 17, 18, 19, 20대 다 봐도 나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들어갑니다. 시장은 이제 7분 능선을 지나 8분 능선으로 가는 중이다. 이 시장의 마지막은 여러 번 얘기하겠죠. 삼성전자가 9만전자 돌파에 대한 설레발이 아주 강할 때가 꼭대기다. 이게 셀인 메이 5월의 끝자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당연히 먹을 게 남아있죠. 8분 능선, 9분 능선, 꼭대기 3개의 능선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발을 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어떤 종목을 쫓아간다면 목표 수익률 15% 정도로 치고 단타 싸움을 해라. 그렇죠? 이제 선거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아까 봤지만 선거 일주일 전까지는 항상 주식시장은 나쁘지는 않았다.
지금이라도 산다면 반도체는 전공제 증착 장비와 세정 장비 그리고 노광 장비, 장비 위주로 사라. 장비가 먼저이고 소재는 장비주의 신규 오더를 보고 사도 늦진 않다. 어제 보니까 동진세미켄, 소울브레인, PSK 그리고 SBS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등 로봇주들도 좋았는데 레인보우가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 25만원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네, 시장이 생각보다도 강한데 약간 소외된 종목도 있죠. 저희가 계속 말했던 GST나 ISC 같은 건 좀 멈춰서 꿈틀꿈틀한 남들 올라갈 때 포모 현상에 시달리는데 좀 견디셔야 될 것 같아요.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부터 4시까지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여의도에서 세 분의 아주 유명한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원하시는 분은 밑에 참여 신청을 하십시오. 네,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들어가니까 공짜는 아니니까 원하시는 분들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말입니다. 저는 뭐 주말 토요일은 스터디 모임 리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스터디 모임 준비로 바쁠 거고 일요일은 좀 쉬고 여러분들이 또 좋은 종목 스터디 모임 때 나왔던 좋은 종목을 가지고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친구분들 저희 카페로 좀 오십시오. 네, 최근에 여기서 좋은 종목들 많이 나왔습니다. 종목에 대해 상담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칼처럼 이야기해 드립니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놨으니까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카페입니다. 네, 유료니까 잘 생각해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제가 일요일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터디 모임에 오신 분들은 토요일 12시부터 하니까 한 10분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이 차서 제가 어제 막아버렸는데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